하여튼 지금 여러 말씀들 나오셨는데요. 뭐 사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동지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5,910원 50%라고 찍는 방식이든 21만 몇천 원 이런 식으로 찍는 방식이든 최저임금 10,000원.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찍었지 누가 그 최저임금 혹은 저임금 노동자한테 물어봤냐, 물어보고 결정한 돈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구 성서공단 우리 노조 동지들은 공단에 돌아다니면서 진짜로 그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최저임금 얼마면 적당할 것 같냐, 이를테면 얼마면 적당할 것 같냐는 거는 그냥 요구해서 뭐 얼마면 좋냐 그럼 다 뭐 최저임금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부르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좀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수준에서 적어 놓은 걸 일일이 평균 낸 게 대략 한 6,700 몇십 원 뭐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서 직접 저임금 노동자한테 물어봐서 결정한 거죠.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제기한 동지들이 있다는 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장님 동지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마이크 준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 전개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남부지구역에 김종국 남부지역주의 지회장 부사장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님들 얘기 들으면서 저는 뭐 거꾸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들으면서요. 지금 현재 2011년도 통계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통계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건 추정치로 유관 노동자, 최저임금에 걸려서 이걸 결정 노동자가 500만 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 전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임금 인상률은 경총이나 이런 데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실질적으로 그냥 깍자로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임금 정책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이드로 해서 임금 정책을 통제합니다. 그럼 결국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임금 투쟁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말씀처럼 지금까지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민주노총의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만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외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들은 정말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의외로 현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들과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쟁이라는 이름을 거르면서 사회적 요구와 이슈화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런 중앙에서의 의제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소공단의 예처럼 직접 들고 뛰어다녀 봤습니다. 30만 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가 요구가 되는 건지. 이런 과정과 선전전을 결합하니까 현장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노총이 뛰쳐나왔어요. 민주노총이 뛰쳐나온 게 현장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걸 알고 투쟁하고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최저임금 투쟁은 단순히 미조직 노동자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의 요구와 투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와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그 임금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로 그리고 이 최저임금 투쟁을 돌파할 때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쟁으로 그리고 또 이걸 사회와 중앙에서 민주노총 중앙에서 단순히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들과 함께할 때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의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이 과정에서 전개한다면 이게 민주노동자 조직화에 가장 결정적인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700만이 이 최저임금 결정에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노동자 만들 때 왜 시작했습니까? 임금과 고용 문제 아닙니까? 이 700만 명이 대받을 수가 누구겠습니까? 민주노총 내에서는 아까 얘기 중에 또 굉장히 솔직하게 좀 들으면서 충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서 보면 여성연맹과 일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거의 절대 다수가 이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지 솔직하게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의 교수가 추진해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역과 행정의 절대 다수가 미주민 노동자인 그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요구로 투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즉 우리가 임금인상 투쟁할 때 요구조사도 우리 조합원들이 합니다. 요구 결정도 우리 조합원들이 합니다. 교수과 투쟁도 우리 조합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도 우리 임금을 적용받는 조합원들이 합니다. 한번 그런 고민들, 그런 발상 전환과 고민들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우리 임금 얼마가 돼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 요구 결정에 민주노총이 판을 열어주고 그렇게 열려져 있는 대다수와 미주민 노동자인 최저임금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어떻게 동참하게 할 것인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그걸 규탄하는 투쟁하고 그걸 넘어선 임금인상 투쟁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그걸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투쟁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입니다. 2011년도에 실패했던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나 이것을 당사자라고 하니까 민주노총 내 조직만 생각해서 시야가 갇혀있는 거지 이 적용받는 노동자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결정되고 나서 뛰쳐넘어놓은 것까지 잘했는데 그 이후 후속 투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식 들어간다는 보도를 듣고 저는 당연히 그 요구가 같이 걸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의 투쟁으로 그쳐 있었던 겁니다. 전체 노동자들을 저는 미조직 비정규 사업의 본질은 노동계급의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획득할 거라고 한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중일도 문제이지만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활동하느냐 투쟁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최저임금 문제는 특히 노동자들한테 가장 절박한 임금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어떻게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얘기할 수 있는지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솔직히 여기서 준비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올해 다 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관점을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올해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를 중앙에서 문제를 쳐줘야 지역화 행정에서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라도 반드시 어느 집행부가 담당이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을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이고 부산의 동지와 같이 서울지역 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비슷한 건데 오히려 좀 토론답게 좀 비판을 하는 게 정확하게 비판을 해버리는 게 이게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투쟁하면은 저희가 세 가지를 항상 평가해봤습니다. 10년 동안. 뭐라고 하냐면 6월에만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당사자들만 하는 투쟁 이거 넘어서자 언제 평가하냐면 딱 최저임금 투쟁 끝나자마자 평가를 하기 시작해서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나서 언제부터 최저임금 계획을 논의하게 하면 2월달, 3월에 논의 시작해서 4월달부터 이제 슬슬 선전전하고 이제 6월 되면 똑같이 추정합니다. 매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극복하자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번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법제도 개선 투쟁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게 법제도 개선 투쟁입니다. 근데 법제도 개선 투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성과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죠. 법제도가 법제도 제도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평균임금 50%로 법제화하자라는 것 결국 우리가 함정에 빠졌던 거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제도화 시키는 순간 이것이 조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들의 공동의 투쟁으로 임금 인상 투쟁을 조직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큰 문제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 50%였는데 이미 노동부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법제도화에 대해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딱 되게 되는 순간 우리 50% 요구하는 그냥 받아들여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법제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걸 제대로 평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제도 개선 투쟁이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투쟁했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청원하고 국회의원들만 하는 우리들의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일본 후보께서 되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하시는데 미조직 노동자들한테 이슈만 던져준다고 해서 미조직 노동자들이 알아서 이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동지도 이렇게 미조직 노동자 이렇게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민주노총이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당사자만의 투쟁을 극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이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연맹, 서경지부 이런 청소노동자들 중심의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 다 실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이제 심지어 올해부터는 여성연맹 투쟁 다 나서지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왜? 직접 고용되면서 자회사에 직접 고용되면서 임금 수준이 확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성연맹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최저임금 투쟁을 최저임금 투쟁으로 봤다라는 거죠.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이런 논의들이 되면서 민주노총 올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정액임금 인상 투쟁으로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거 민주노총이 아주 최저임금 투쟁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전노 시절에 우리는 임금 인상 투쟁을 했습니다. 전체 차원으로. 올해 임금 얼마 올리자. 노경청 임금 가이드라인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마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민주노총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을 최저임금 투쟁과 같이 맞물려서 가게끔 만드는 거. 즉 최저임금 얼마 올리시다가 아니라 올해는 임금 얼마 올려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임금 얼마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당장 이번에 최저임금 투쟁 6월에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할 게 아니라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하면서 내년에는 정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벌여버리는 것.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또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죠. 후보 동지들도 두 분 동지 말씀 되게 많이 공감하고 사실은 고민 많이 한 때 그런 말씀 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혼자 고민했던 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투쟁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 투쟁이 우리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의 조합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 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300만 이상의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투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민노총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는 걸 알려낼까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해도 우리 내부의 어떤 투쟁을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 투쟁화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고 알려내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늘 이야기했던 투쟁의 결과물이 조직화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책임 싸움을 올해 더 하기 어려운 오히려 주체가 없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싸워갖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저도 이제 얘기했던 거지만 사실 그러면 왜 조직이 안 될까? 민주노총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알바라고 하면 주유소 편의점 이 알바가 본인이 그 알바를 영원히 할 직업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알바를 하지만 언젠가 뭔가 공부를 하든 뭔가를 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임 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화로 될 조직 대상자가 대단히 불분명하다는 사실 고민이 되는데 과연 민주노총이 이 싸움을 어떻게 했을 때 조직화가 될 거냐 되게 고민이 됐던 거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든 뭔가 최저임금 투쟁을 벗어나서 내가 위치가 알바생이든 또는 실업자든 또는 어떤 아주 조그만 데 노동자든 하여튼 뭔가 그 위치가 어떤 거랑 상관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임금이든 생활임금이든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든 뭔가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야 사실 조직화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최임의 당사자일 때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최저임금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대학생들이든 고등학생들이든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고 이번에 얼마 올랐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사장이 지키고 있다 아직 그래서 사실 그건 뒤에서 다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이제 알바 학생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어쨌든 이게 조직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사실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라에서 투쟁을 하지 않는데 뭔가 얻어질 수 있다 이 판단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알바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알바연대는 오히려 포커스를 잘 잡았더라고요. 어디 저걸 딱 규정을 하고 이게 이제 중소 영세 상인을 대기업에서 오히려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상대로 포커스를 맞춰 싸움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혀있던데 그래서 15만 원 인상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착취 구조만 바꿔도 중소 영세 상인인 편의점 주인들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도록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에 가만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사실은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돼야 되긴 하지만 구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거죠. 연맹에서 다 체계적으로 다 연맹에서 하고 있고 근데 민주노총 중앙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처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제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직접 싸울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주체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이 연맹으로 가면 이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서 해야 될 때문에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구쟁을 했던 게 두 개의 축이라고 했는데 정책 단위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방향과 법제도에 어떤 법을 바꾸면 가장 이익과 근절을 살 수 있겠는가 이걸 뭐 지금 6월 해봐야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집행부가 올라가서 6월까지 투쟁하는데 안을 바꾸거나 이러기엔 안 돼 있는 때문이라서 하려면 연말 투쟁부터 내년 초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6월 전에 저희들 3월 20일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박하게 뭘 만들 수 있을지 그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위치로서는 연말을 겨냥한 제도화의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내년 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6월 투쟁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자님 토론 정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6개월 토론을 묻어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할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저임금 문제를 알바생이나 학생들이나 시민한테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서만 보시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정말로 오산이에요. 공단 한번 내려가서 돌아보십시오. 임금이 이제 옛날에는 사업장별로 임금 격차가 있었는데 이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단 제조업 생산 노동자들 보면 서비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노동자들 보면 어디 가나 딱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을 게 없어요. 딱 차이가 나는 거 오히려 상여금이 있느냐 없느냐, 상여금 몇 프로냐, 아니면 다른 특별 수당이 있느냐 없느냐. 최저임금 문제는 그만큼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논의가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중앙에서 실질적 이슈화를 시킬 때 우리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남부에서는 최저임금 유관 사업장 노동자들 우리 창피한 얘기지만 아직 금속노조에도 금속노조 최저임금 노동자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물론 일정 정도 수준이 넘어서고 있고 상여금에는 나머지 문제들이 있지만 경기에도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서울 남부에서도 이제 조금 넘어섰지만 유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화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로공단 중심으로 해도 화섬이나 서비스 다 똑같이 유관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마중물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인상 투쟁을 가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과 지역 노동자들의 요구를 결합시키는 투쟁들을 전개한다면 이거는 우리 전체 아까 그래서 제가 500만이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인상 결정에다 쳤던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제가 꼭 명심해야 될 사안들이다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 토론하지.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 임금 인상 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 올해 동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도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드시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금방 얘기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게 하는 부분까지 민주노총이 몫을 다해줘야 되지 않느냐. 혹시 당선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아까 법제화 부분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을 추진하게 됐던 배경이나 그 다음에 이거가 법제화 직전까지 지금 환노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추진했던 당사 주체들하고 좀 심각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진 동지 말씀하시고 이걸 하시고 아까 두 동지 말씀하시고 아까 뭐 부자연 동지는 뭐 제 얘기 같은데 뭐 화가 나가지고 뭐 그랬다 생각. 뭐 하여튼 이해 좀 그 토론 과정에서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동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단지 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바 또 그 과정에서 평가 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재임의 투쟁의 한계성 그것을 넣기 위한 민주노총의 그다음 사업 과제나 방향이나 이런 데서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견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무슨 뭐 아주 뭐 이 분야에 특출나가지고 내가 만드는 제안하는 게 다 이게 뭐 맞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는 하는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결정되는 수준의 경총이 6월달에 굉장히 최저임금위원회에 집중하고 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 거고 단지 이것들을 제도적 문제와 몇 년을 쭉 해본 결과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는 만큼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이 많은 것이고 지금보다 최저임금 투쟁을 평화하거나 성과가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적 성과나 이런 건 이때 이거보다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미조직 조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부분을 얼마만큼 더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업 방향을 좀 더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 파이팅 시켜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드립니다. 예, 이게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알바라는 이름의 노동자가 가장 많은 거고 시급 노동자로 들어가면 더 많은 노동자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알바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한두 명 근무하는 것을 제가 지칭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실은 쉽게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소영세 상인의
중소영세 사업장에 내에 있는 사람들의 알바와의 개념이 다른 시급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급도 물론 중요하죠. 시급도 중요한데 그 최저임금에 대한 시급이 이제 서서히 앞으로는 세월이 지나면 몇 년 사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내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가 시급 문제로만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제 문제는 지금 500만, 700만 하고 있는 이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 받고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아닐 것 같아요. 그 사업장들이 거꾸로 문을 닫거나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실업 근로를 남아서 저임금으로 또 전락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제가 조직하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못 찾지만 알바생들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쟁에 배치하자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 배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 의견 드리면서 요 쟁점에 받았으면 하는데요. 예. 저 사실은 이번에 민주노총 중집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아무도 그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많이 고립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최저임금 6,000원, 7,000원 뭐 이렇게 요구하고 가는 게 이제 시효가 다 된 것 같고 평균임금 50%도 아까 이제 오상훈 동지 말씀하셨던 게 그게 아닙니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삼으면 5,910원이 50%인데 1인 이상 사업장 잡으면 사실은 현재 최저임금이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8%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법제화돼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1,048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궁금하면 1,000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도 시급 1,000원 이상에 만족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대기업 노동자들도 1,000원 인상으로 맞추고 다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1,000원 인상 될 때까지 우리 같이 싸우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제기는 많이 됐는데 근데 최저임금 투쟁, 기존 최저임금 투쟁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공감대가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조금 이제 만시지탄인데요. 근데 오늘 조수대가 1만원 얘기도 나왔고요. 주체들에게 물어봐서 결정하자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연대임금 얘기도 나왔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건 요 문제를 아까 이제 이가병 동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맹이고 산별이고 다 모여가지고 박터지게 한번 논쟁하고 하나로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모아서 그 방안으로 지도부가 좀 끌어가서 오늘 쟁점은 다 나온 것 같으니까요. 하나로 오늘 모으기는 불가능한 거고 꼭 모아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제가 지지하는 안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지 안 해주셔가지고 부연 설명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라는 항목입니다. 이건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인데요. 사실 전비연이라고 저희들이 주최측이 있습니다만은 전국 비정규 노조 연대회가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 노조들을 절대 전부 다 대표하지 못합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덩어리가 큰 노동조합이 들어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양한 업종 산별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들을 저희들이 전혀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요. 대표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도 이제 비정규 노조 연대회라고 해서 한국노총 공식 조직이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비정규 노조 대표자 회의를 좀 구성을 해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인데 이건 경험들이 좀 있죠.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산별연맹을 넘어서서 10여 년 이상 존속해왔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백석근 동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쟁 시기가 오면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대책회의도 가되 거기에 산별연맹 그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수본을 구성해서 투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가 아마 4월 초에 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심지어 민주노총 소속이냐 아니냐도 묻지를 않죠.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 아닌 그냥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 특별한 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노조들, 독립된 계약직 노조들도 그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에 들어가 있고 우리 내부에도 공공노조 소속만이 아니고 수많은 산별연맹, 심지어 보건 소속까지도 수많은 산별연맹 소속의 비정규 공공부문 걸치고 있는 비정규 노조들이 다 집합하는 집합체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데,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조금 이제 각 산별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 산별에 있는 비정규 노조들 중심으로 해서 투쟁을 좀 전개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미 이제 시대가 뛰어넘고 있고, 그리고 각 산별로도 이미 금속노조에는 비정규 대표자에 있는 비정규 투쟁본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 집행부 때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민주노총 비정규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활동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참 괜찮았는데 민주노총 임원진 사태라든지 그 대선 가도라든지 이러면서 좀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제 민주노총이 정말 금방 소개해드린 특수고용대책회의든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든 금속 비정규 대표자회의, 비정규 투본이든 각급 조직에서 비정규 투쟁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 수련회도 하고 간부 역량을 좀 키워나가는. 그렇다면 우리가 산별연맹을 좀 가로질러서 수많은 비정규 노조 투쟁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간부들을 좀 육성도 하고 그런 것들을 민주노총이 좀 책임지고 끌고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비특위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은 비정규 노조가 별로 조직이 안 됐을 때는 상당한 또 별도 역할이 있었는데요. 비정규직 스스로의 노조 조직화와 투쟁이 시작되고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의 15%가량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당당한 주체로 좀 세워나가는 미비특위와 별도로 쌍두마차로 좀 비정규 대표자회의를 세우고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물론 매달 회의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하반기 수련회를 해서 전체 간부가 모이는 회의를 해주고 대표자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을 해본다면 사실 전비연 같은 조직이 별도로 남아있을 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좀 표명하면서 각 후보진들 견해는 어떠신지 이번엔 이가병 후보부터. 네, 저 내용상으로 동의 안 될 대목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은 애초에 준비했던 내용 중에 투쟁하는 골간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골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민주노총 내에는 이 골간이 잘 안 굴러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굴러가는데 하나는 정파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기 조직 이기주의 문제예요. 산별연맹에서 다 있습니다. 미조직 사업장 다 있고 부서 다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앙으로 합쳐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죠. 제가 제안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결정을 내려서 사업의 단일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맹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에서 사람과 돈으로 미조직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맹에 늘어나는 인원이 민주노총 중앙에 집까지는 안 늘어나거든요. 연맹으로 다 늘어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업은 중앙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정파가 나서서 한쪽은 미조직 사업장에 이름표를 받고 또 한쪽은 정당 명부 받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 내에.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순기능보다 역기능만 자꾸 작용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 내부에서 민주노총이라면 민주노총답게 휘둘리지 않도록 이 사업도 비정규직 사업,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일 수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만들어서 자기 조직 1000명만 데리고 있으면 평생 선거하는데 아무 이자가 없을 건데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업을 풀면 대신 우리가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못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미조직 사업이나 비정규직 사업들 자체를 중간에서 모아내고 연맹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나의 틀로 만들고 그 틀 속에 뭐 지위가 필요하다면 지위를 주고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정기현 토론인데요. 대표자의 미비특위 이렇게 양날대로 민주노총이 이제 가져간 정기현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저는 전비현 나름대로 이때까지 역사를 가지고 자기 역할들을 해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노총이 이 사업과 같이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내부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비질, 미비특위, 비정규직 투본까지도 만들어졌고 특고도 특고, 대체 특고, 공대위 이렇게들 쭉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합적 질서 속에서 좀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전략투 사업 본부에 좀 넣어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는 건데 물론 이 사업들을 쭉 해왔던 주체들하고 협의해서 재편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위라든지 무슨 대표제회의라든지 공대회의라든지 투본이라든지 이 회의 이런 조직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느낀 부분들이 거의 딱 이렇거든요. 거기에 책임지는 민주노총 임원 중에 하나, 대책위원, 대책위원장, 담당 국장 하나 이게 답니다. 저는 이런 사업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사업을 받으려면 모든 사업들은 종합되어 있고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조직도 들어가고 공보도 들어가고 말하자면 투쟁도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을 어느 한 국장이 맡고 한 위원장이 맡아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지금 전략사업본부에 넣어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사업, 어떤 투쟁이 벌어지면 최소한 민주노총이 3개 국장 정도는 댐벼야 돼요. 없으면 최소한 2명 이상은 붙어야 된다라고 원칙이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들 조직에서 다 내라 하나씩. 그러면 한 5-6명이 움직이는 집행체계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책임 공방도 없이 명확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가져가야 특위가 됐건 대책회의가 됐건 작동이 되지 지금과 같은 회의체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희 동지. 비정규연대 회의체 각 산별연맹 2007년도에 한번 오민규 동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8년도까지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일반 노조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일반 노조도 참석을 하고 또 각 비정규 대표자들도 모여서 하고 그런데 제가 추진했던 거는 거기에 회의비라든가 아니면 뭐 숙박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비 이런 걸 민주노총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 완강하게 뭐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도 그걸 이뤄내지 못했고 사실상 비정규연대 한국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냥 비정규연대일 뿐이지 뭐 책상 하나 딱 주고 컴퓨터인데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일단 비정규연대의 주체로서의 민주노총 주체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틀 속에서 전국 비정규 대표자 회의들 주체로 또 만들어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달랑 책상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지금 또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141로다가 접근이 되면서 2007년, 2008년에 시도를 했을 때 사실 금속노조에 소속된 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이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나 대표자 회의할 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다 참석을 했었는데 141로로 재편이 되고 또 각 공무원부분도 비정규직들도 꼭 그 정규직 눈치를 보기 때문에 또 거기 또 보고를 하고 또 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실상 실패했죠. 그래서 그때는 뭐 청소 노동자들도 뭐 다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뭐 동학산장에 가서 뭐 1박 2일 수련회도 갔고,
그런데 그게 좀 세월이 흐르니까 제대로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민주노총 내의 비정규연대의 주체를 민주노총이 안고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감으로써 전국 비정규 대표자 회의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이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나 더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뭐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밖에 그 비정규직 없는 뭐 비업세 소위 약칭 비업세 동지들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또 일부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또 지금 조직 내에 약간 지지부진한 전해투 문제도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정규직 대표자 회의라는 이름이 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어떻게 좀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좀 같이 좀 소통을 이후에 해가지고 좀 실력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속에서 이제 있는데 이런 분들도 밖에서 하는 일들의 한계도 있을 테고 또 민주노총으로 향한 또 많은 비판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 계신 분들이 좀 이 안에 좀 들어와가지고 이런 연대회의나 뭐 그게 본부가 될지 회의가 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좀 묶어 세우는 크게 다르지 않다면 자기네들 소위 이제 각 조직의 그 정치 세력으로 발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좀 버리고 진짜 비정규직 미조직 운동을 복무하려고 한다면 저는 같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차에 좀 이번에는 좀 전면적으로 더 같이 한 테이블에 좀 만나서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제안에 대한 내용들 검토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안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비정규 대표자에 포함해서 특히 이거는 조직 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위총 당선자들이 주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저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쟁점 다 다뤘습니다. 네, 다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간 특별한 뭐 토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러니까 투쟁사업장 문제는 좀 소홀히 다뤘는데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8일 날 오전에 별도로 또 공수단 동지들하고 자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은 18일 날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또 다른 제기를 해주실 동지가 있으신가요? 질문인데요. 저희 전비원에서 토론하면서 비정규 대표자회의 정례화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은 산별 체계로 가다 보니까 그 비정규 투쟁 사업장들이 다 고립돼서 싸웁니다. 금속은 금속대로 가고 그런데 어쨌든 전비원 단위 또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에는 이제 서비원이 있어서 그런 거 떠나서 지역과 업종인 걸 떠나서 소통하는 구조가 됐어요. 대표자들이 만나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비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관들이 투보원 그 사업을 해서 투보원을 꾸렸잖아요. 사실은 민주노총에서 이제 비정규직 관련한 요구와 투쟁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현장과의 거리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비정규직 주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보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9구도가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 309구도하고 상충난 지점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 비정규직 일터 사회 만들자고 했는데 성과는 뭐 차로 치고 제가 이제 백석근 후보님께 여기 보면은 이제 공약집에 보면 조직과 전략본부 설치 및 전국적 인프라 구축 그래서 지금 뭐 특허 대책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공대위도 있는데 이걸 좀 하나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요것만 봐가지고는 이제 좀 대표자 회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요청을 하는 건데 전략
뭐 조직과 전략본부에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돌아가지고 좀 그걸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투쟁본부 만들 때 좀 문제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때 특고 공투본, 공대위 이걸 구성해서 가는데 또 한쪽에 비정규직 공투본이 이게 이제 특고까지 포괄한 비정규직이라고 해갖고 정비원 같이 해왔고 그 안에 특고 대책회의 만들고 이래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건설 입장에서 딱 보면은 그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 정리하겠다는 거 대표자 회의 이런 회의가 지금 이 수정본부에 당연하게 들어서겠죠. 예. 이 사업본부 만들어 놓고 주체들 회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좀 교통정리해서 전체를 모을 건지, 아니면 부분별로, 그러니까 저는 전비원 만들어질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5개 부문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이 회의를 좀 각자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수고용직, 그 다음 건설 일용직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내하청,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지나 보험사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을 했고 하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각자 따로 또는 같이 이런 부분의 원칙들을 틀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서로가 만나서 소통하고 이것을 동의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게 민주노총 몫이다.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해야지 사업 편제해놓고 그냥 시스템으로 굴려가서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본부도 좀 그 주체들의 사람 중심적인 사고들을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당연히 주체들의 대표자 회의는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직화 전략 사업본부라서 조직화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대표자 외에는 어쨌든 현재 이미 조직된 비정규직 노조들의 운동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대목이 있어서요. 그 대목은 좀 더 많이 검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며칠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는 그러는데 3월 20일 날 당선자가 탄생을 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변에서도 좀 준비를 해서 지도부에게 좀 뵙자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지들이 당선되더라도 뵙자는 청을 마다하지 말아주시겠지요? 예. 물론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봅시다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전략 방향 잡고 가시는 거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 좀 여유 드리고 뵙자고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제가 짧게 배석군 후보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략 조직화 사업 속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비정규직 대표자 연대회의나 비정규직 현재 있는 연대회의나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묵자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대표성을 총련위원장이 맡든 아니면 부위원장 책임자로 가든 이렇게 찾아가는 건지. 예, 거기에서 전비원은 아닙니다. 전비원은 민주노총 산하조직이나 지금 내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 주체들이 판단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는 특위, 투쟁본부, 특고대책위, 특고공대위 이런 부분이고 좀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의 네트워크인데 지금 전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든 지금 이런 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조직은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울타리가 있는 속에서 조직화가 완결된 조직은 없습니다. 이게 기존에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의 이 부분의 확대 전략도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하는데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전비원 말고 나머지는 다 포괄하는 사업본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바지로 가는 선거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면서
3월 20일 날 기쁨 가운데 새 지도부를 건설하고 정말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세상인데요. 더 이상 죽지 않는 노동자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신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들도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모두 오늘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